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교수입니다. 제 4강 순서를 지나가기 전에 일전에 1, 2, 3강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 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 주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과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간과하고 빠뜨렸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한번 약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소개를 했을 때, 자, 차마, 이 소개를 드렸죠. 예, 그래서 차마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차마라는 개념은, 자, 차와 우마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차와 우마라고 했는데, 우마는 바로 소나 마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차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먼저 주에. 그래서 자동차도 들어가고, 또 뭐 건설기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들어가고, 뭐 기타가 다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원동기를 또 합쳐서 자동차 등이라고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기타 속에 보면은 우마차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분 지금 질문이 우마차하고 우마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마차라는 개념하고 우마는 다르죠. 우마는 그냥 소나 마를 말하는 거고요. 우마차는 소에다가 적재함 같은 거 달아가지고 가는 게 마차죠. 마차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차와 마를 합쳐서 차마라고 한 겁니다. 그 우마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현대적인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차가 문제가 되는 거지 우마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변차로, 예, 가변차로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변차로를 제가 먼저 주에 설명했을 때 그게 역주행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역주행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변차로가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변할 수 있는 차로다. 그러니까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하나의 차로를 변경시켜 준다는 거죠.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뭐 차선이 뭐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일단 7차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4개를 준단 말입니다. 전광판에 4개를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X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중앙선이 어디겠어요? 중앙선이 없는 게 아니고 편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선이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중앙선이에요. 여기. 황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가 시내란 말입니다. 시내로 들어갈 때는 출근 시간이 혼잡하겠죠. 그러면 차선을 하나 더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선을 하나 더 주면 중앙선이 여기가 되겠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니까 중앙선이 왼쪽 황색 점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X죠. 전광판에. 그러면 저 전광판이 X니까 이쪽으로는 못 가는 거죠. 당연히 우측 통행이니까 저쪽에서는 O가 되는 거지. 저쪽에서 오는 차는 O가 되잖아요. 우측 통행. 그리고 이쪽에서 가는 차는 바로 여기가 O가 되는 거죠. 그러면 퇴근 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퇴근 시간에는 시내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제 빠져나오는 차가 많으니까 이쪽이 혼잡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하나 막아놓는 거죠. 그렇죠?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X가 되면 저쪽에서는 O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쪽에서 오는 차 입장에서는 왼쪽 요선, 그때는 중앙선이 변하는 거죠. 중앙선이 이제 여기가 돼버리는 거죠. 중앙선이 여기가 돼버리잖아요. 그 저쪽에서 오는 차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측 통행이니까 왼쪽, 여기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이게 왼쪽이 되잖아요.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역주행이 될 수가 없죠. 역주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이 출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변화를 하나씩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변차로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A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편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편도가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거기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 질문하신 분의 아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요런 가변차로는 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또 나옵니다. 또 수업을 지나면 또 가변차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마차의 범위 비교를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번에 수업할 때 이런 말을 썼죠. 운전이라는 개념하고 조종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조종은 건설기계 때 쓰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의미는 사실 같죠. 예, 운전이나 조종이나 같은데 이 조종은 건설기계에 쓰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 운전이죠. 예,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수업할 때 제가 우리 9급 운전직 시험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거 2개를 고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만약에 2020년도에 내년에 2020년 내년도 시험에 만약에 이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험에서 한 개라도 안 나오면 내가 성을 간다 그랬죠. 또 있죠.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터다 도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터다 도다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2개가 9급 운전직 시험에서 가장 출제율은 높습니다. 뭐 이 중에서도 1순위를 골라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게 1순위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시험에 잘 출제를 하는지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왜 출제위원이 이걸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제일 잘 나겠어요. 제일 출제를 하는 이유가 왜 시험에 많이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9급 운전직 시험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9급 운전직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은 바로 주로 뭘 합니까? 주정차 단속 요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시험하고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출제를 잘한다는 거죠. 출제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개 시험이 이 2가지가 2020년도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오면 내 성을 갈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시험에 잘 내는지를 이유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도로가 말이죠. 이 도로 처음에 1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도로라는 개념이 넓은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좁은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아주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의 부속물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도로의 부속물도 다 포함한다. 부속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고 졸음 쉼터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가스 충전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톨게이트에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도로의 부속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로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도로의 부속물까지도 다 들어간다. 그리고 이 도로 속에는 지선도로도 다 포함합니다. 지선도로라는 게 뭐예요? 지선도로. 지선도로라는 말은 우회도로. 그러니까 우회도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졸음 쉼터 이런 거 아시죠? 예, 가스 충전소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자전거를 말씀드렸을 때 요 부분을 또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자전거에서 이 자전거는 제가 먼저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도 처벌하고 음주 측정 거부도 처벌하고 전기 자전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로 본다, 자전거로 본다? 예, 자전거로 본다 그랬죠.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전거는요. 일단 이제 인명보호장구 다 착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전모 같은 거 다 착용해야 되죠. 예, 다 착용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인명보호장구는 다 차야 됩니다. 인명보호장구 다 차야 돼요. 예, 인명보호장구를 다 착용해야 된다. 또 그 야간에 말이죠.
야간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전조등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이런 게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야간에 말이죠. 이런 거, 야광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발광장치를 다 달아야 돼요. 발광장치. 발광장치라는 거는 밤에 야광에 의미가 있는 건 다 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등이라든가 전조등이라든가 뭐 야광띠, 이건 상식적인 거죠. 이런 걸 다 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전거 소개할 때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죠.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 신호기 있죠, 신호기. 자, 신호기 같은 거를 만약에 훼손했다든지 하면은 물어내야 돼. 당연히 그 신호기를 뭐 철거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죠. 부담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담금은 당연히 말이죠. 내가 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호기는 누가 설치해요? 원칙적으로 신호등 이런 거 누가 설치합니까? 지방자치단체 다 하잖아요.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담금이 생기죠. 그 만약에 신호기를 훼손했다든지 철거했다든지 그러면 부담금이 생기는데 이걸 안 내면 뭘로 한다 그랬어요? 안 내면 체납하면. 체납 안 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설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랬죠. C급밖에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국세징수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신호기 자체가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설치한 거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각 지방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설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뭐 시험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래 C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 저 차선 있죠, 차선. 그래서 이 차선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이 차선이든가 차로 같은 거 있죠. 이거 차로 설치 못하는 곳이 있죠. 차로 설치를 못하는 곳. 차선이나 차로 설치를 못하는 곳 세 가지는 좀 외워 두십시오. 이거는 A급입니다. 그 먼저 주에 이게 보안 설명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를 좀 외워둬라. 차로나 차선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교차로. 맞죠? 네, 교차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맞죠? 횡단보도. 그 다음에 이제 철길 건널목. 요런 거. 철길 건널목. 자, 요런 데는 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죠. 요건 A급입니다. 예, 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일부러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건 뭐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너목에 차로 설치 못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1번, 2번, 3번 내기 좋잖아요. 사지선당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터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X예요. 터널은 차로 설치할 수 있죠. 차선 설치할 수 있으니까. 터널은, 설치할 수 있고, 뭐 다리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죠. 그래, 요게 X죠. 차로 설치 못하는 곳은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는 차로 설치할 수 있죠. 터널 같은 데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너목 요거는 좀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1강, 2강, 3강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쭉 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동영상은 언제 또 활용하라? 물론 공부할 때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다수가 뭐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직장에 뭐 회식하고 와서 뭐 공부도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하나의 그 공부의 리듬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시라고요? 그날 정 공부하기가 싫으면 웬만하면 공부를 하고 자야 되는데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데 정 공부하기가 싫으시다. 그날은 그러면은 그냥 동영상을 들으십시오. 자장가처럼. 그것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어떨 때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은 날은 듣는 것도 공부니까 바로 동영상을 자꾸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한 방편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형광펜을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는 항상 그 단어, 그 음절을 좀 색칠을 하는 그런 것도 공부에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 2, 3강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또 궁금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예. 자, 일단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3번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죠. 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뭐 일단 무인 카메라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2019년도 경기도에 났던 건데,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비슷한 문제가 났는데 설치권자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B급 정도 되는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뭐 무인 카메라라든가 등등 영상 장비죠. 근데 일단 요거 설치권자가 누구예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권자. 예,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가요, 설치권자가 나왔죠. 그래서 설치권자가 나왔는데, 일단 지방청장, 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방청장, 그 다음에 시장, 경찰서장, 그 다음에 뭐요? 시장이죠. 요 세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인, 바로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권자입니다. 설치권자. 그래서 도지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X예요. 군수, X. 그렇죠? 그래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시장. 우리 구급 운전직 공부할 때 도로교통법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도지사하고 군수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권자라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번 경기도 2019년도 경기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급 정도 됩니다. B급. 가끔은 나오는데 뭐 A급은 아니고요. 설치권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면 이것도 B급 정도 됩니다. 신호 지시 의무, 신호 지시의 우선순위. 자, 신호는 누가 합니까? 신호기가 하죠. 신호기가 하는데, 문제는 경찰 공무원이 길거리에서 교통신호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경찰직 시험에 주로 나왔었고, 우리 운전직 시험에는 가끔 나오는 B급입니다. 근데 경찰직 시험에는 A급이었어요. 그러면 신호 지시 의무, 신호 지시의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누구 걸 먼저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경찰 공무원은 가라. 신호등은 오지 마라. 경찰 공무원은 가라. 그러면 누구 거 들어야 됩니까? 우선순위. 그거는 경찰 공무원 걸 들어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경찰 공무원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아주 쉽죠. 자, 신호등은 예를 들어서 그럼 빨간색이에요. 신호등은 예를 들어서 청색이에요. 청색이에요. 자, 그러면 가라. 녹색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은 오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누구 거 들어야 돼요? 당연히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또 아셔야 되겠죠. 이제 B급입니다. A급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연히 수신호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신호를 경찰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B급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면은, 자, 신호권이 있는 사람. 신호권. 자, 교통신호를 할 수 있는 신호권이 있는 사람 알아두십시오. 첫째가 뭐예요? 첫째, 경찰이죠. 뭐 당연히 경찰 공무원이죠. 이 경찰 공무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의경도 들어갑니다. 의경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의경도 경찰을 보조하는 인력이죠. 그래서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경도 경찰 공무원 속에 준해서 들어간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도 소방공무원. 물론 긴급했을 때죠. 예. 소방공무원도 긴급할 때 길거리에서 교통수신호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하죠. 있다. 또 세 번째가 헌병도 할 수 있습니다. 헌병. 물론 그냥 평소 헌병 이게 아니고 작전 차량을 이동 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공무 수행 중이니까. 그래서 일단 작전 차량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작전 차량을 일단 이동 바로 질서를 잡는 헌병. 맞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 먼저 주에
먼저번에 공부를 했죠? 모범 운전자는 예를 들어서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모범 운전자는 누구하고 친하다고 그랬어요? 경찰청장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일단 국가로부터 경찰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몇 년간 무사고? 몇 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한 사람이에요? 2년이죠. 2년. 그 다음에 또 있죠. 훈장 같은 거 표시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먼저 주에 했죠. 먼저번 강의 때. 그래서 바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일단은 모범 운전자는 몇 년 동안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청장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2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또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시장,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 1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20년 무사고, 25년 무사고 뭐 쭉쭉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5가지를 외우는 요령과 함께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신호권이 있는 사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호권이 있는 사람이 요러는 사람들인데 신호권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사람들. 자, 길거리에 서서 신호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바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어린이 교통 경찰대, 뭐 봉사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해병 전후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해병 출신들이 길거리에서 수신하는 거 많이 봤죠. 어린이 교통 봉사대, 교통 경찰대 뭐 많습니다. 뭐 또 뭐 아파트 경비원도 있겠고요. 아파트 경비원 또 뭐 어린이 교통 봉사대도 있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깃발로 수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등등 해서 많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여기죠. 핵심을 여기를 꼭 외워두시고 이 사람들은 수신호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수신호 권한이 이분들은 없는데 이분들 수신호를 안 따라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따라줘도 됩니다. 상관없죠. 뭐 안 따라줘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협조를 해드리는 거고 이분들 거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수신호를 당연히 들어야 되죠. 만약에 이쪽 사람들이 수신호하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신호위반은 벌점이 15점이죠. 예, 중앙선침범은 30점 뭐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벌점 파트 뭐 행정처분 파트에서 또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뭐 시험 난이도는 B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B급. 그래도 가끔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찰 시험에는 이거 완전히 A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신호지시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신호지시 의무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렸죠. 설치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무인교통단속. 예, 그래서 지방청장, 관할경찰서장, 그 다음에 예, 시장, 도지사하고 군수는 아니고요. 자, 통행의 금지 및 제한. 통행의 금지. 금지가 뭐예요? 이 구간은 통과하지 마라. 또 제한이 뭡니까? 요 구간은 뭐뭐만 통과하고 뭐뭐는 통과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자, 요거는 A급입니까? B급입니까? C급입니까? A급입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A급입니다. 그래서 지방청장의 통행금지 제한, 경찰서장의 통행금지 제한, 경찰공무원의 일시금지 제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문제 푸는 요령은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이거 A급입니다. A급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강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거고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통행 금지 및 제한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요 말과 친해야 됩니다. 자, 구간입니다. 구간. 자, 요 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구간. 예를 들자면 서초동에서 방배동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하여튼 구간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이 뭐예요? 예,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구간. 지방경찰청장은 구간하고 친하다. 예.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이 뭐예요? 예, 우선입니다. 우선. 예, 우선. 그래서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그래서 우선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이 뭐예요? 경찰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은 개인입니다. 개인.
경찰 공무원 개인은 바로 일시금지, 일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답은, 일시금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답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A급입니다. 자, 우선 지방경찰청장은 우선 보행자나 참여의 통행금지를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OX. X. 그때는 정답이 경찰서장이 정답이죠. 그래서 크로스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크로스로. 경찰 공무원은 구간을 정해서 보행자나 참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OX. X.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주의하시도록. 예, A급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요령이죠. 구간 이렇게 나오면 누구하고 친합니까? 지방경찰청장. 우선 그러면 경찰서장. 그 다음에 일시 그러면 경찰 공무원. 그래서 만약에요. 또 하나의 요령이 되는데 지금 한 분 빠졌죠. 여기에 만약에 이분. 자, 경찰청장. 여기는 경찰청장 없죠. 경찰청장이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정답입니까? 무조건이야. 경찰청장이 시험 문제 나오면 경찰청장하고는 뭐하고 친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얘기만 나오면 정답은 무조건 누굽니까?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 만약에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이 뭐겠어요? 있잖아. 고속도로하고 친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속도로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일반 도로, 그냥 도로, 국도 같은 데 말하는 거죠. 그냥 도로의 속도 제한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이 뭐겠어요? 그러면 지방청장이 정답입니다. 옆에다가 좀 표시해 놓으십시오. 고속도로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속도 제한이라고 나오면 정답이 뭐예요? 경찰청장이고 그냥 도로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지방청장입니다.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고 지방경찰청장은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한 게 아니고 어느 단어하고 친하다? 구간. 경찰서장하고는 어느 단어하고 친하다? 우선. 경찰 공무원 개인은 어디하고 친하다? 어느 단어하고 친하다? 일시금지. 예, 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급입니다. A급이에요.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은 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통 혼잡을 위해서는 아까 그 세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역할이니까 그거하고 맞물리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친한 단어는 뭐라고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방청장하고 친한 단어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하고 친한 단어는 바로 우선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하고 친한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일시금지. 그 다음에 경찰청장하고 친한 단어는 뭐예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시험 문제만 나오면 정답은 바로 경찰청장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바로 요거를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 즉 5장. 5장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잠깐 쉬셨다가 5강을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